오늘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 상계부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근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사례는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사고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8시 반인가 9시 가거든. 내가 한 번 더 갔을 때 봤는데 차가 거의 대져 있더라고. 아! 얘 왜 이러노? 열어봐라. 괜찮나? 아, 죄송해요. 제가 자동차는 저속으로 직진 중이었으며 킥보드를 보자마자 빠른 속도로 제동하였고 킥보드 운전자는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가해자분은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약속한 후에 현장에서 헤어졌는데요. 보험 가입을 도와준 설계사에게 사고의 내용을 말하고 보험 접수 방법에 대해 문의했더니 자동차의 과실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께서 과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분은 억울한 마음에 100대 0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보험 설계사의 말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의 과실은 몇 대 몇으로 나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삼거리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과실 비율은 회전 차량이 60%에서 70%, 직진 차량이 40%에서 30%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과실 상계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아야 차량의 과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도로의 중앙선을 봐야 합니다. 영상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로드뷰로 도로를 살펴보면 중앙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을 하였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측면을 보며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과실을 결정할 때 참자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은 형사처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 말한 중앙선 침범과 별개의 내용인데요. 앞에 설명했듯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접수해 주려고 한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었는데요.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 면책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 탑승 중 사고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돼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가 없는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 자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1. 2종 보통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소지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이란 단어가 많이 낯설고 생소한 자격증일 텐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이란 이륜 자동차 중 125cc 이하 11kW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취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6세 이상자,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는 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 전동 킥보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로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을 때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면허 없이 운행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면허 결격 기간은 일반 차량은 1년, 원동기는 6개월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때 한도가 정해진 보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 플랫폼에서 보장하는 제일 높은 한도로 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보험의 종류를 구분하면 무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설명하면 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자, 임의보험은 의무보험 플러스 임의보험에 가입한 자로 구분됩니다. 무보험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책임보험 가입자는 인피사고 발생 시 가입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형사접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인사사고가 없는 대물피해만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 피해액이 3천만 원이고 대물배상 2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액이 1,500만 원이고 대물배상 1천만 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의 특례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동법 제2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 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이 처벌에 관한 판례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가 보상한도를 정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불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유지를 살펴보면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에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 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 한도 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이 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 사건일 때는 조금이나마 과실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대인 없는 대물 100대 0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대인의 경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 청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